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 타이밍 때 딱 뉴딜, 그린 뉴딜, 아리백, 탄소 중립,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ESG, 친환경 이런 쪽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저희 에너지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생소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자연스럽게 펀드들도 그렇게 많이 생기고 저희가 조금 더 저희 차별화된 기술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흥미로워할 사업 그리고 창업 스토리 그리고 이제 펀딩과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커스의 임지섭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이제 스토리, 어떻게 창업하시게 됐는지 뭐 이런 거 이야기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크로커스의 대표 임지섭입니다. 크로커스는 이제 전력 분야입니다. 네, 전력이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전기인데 전기를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전기 전체 사용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가장 앞단에 이렇게 전기를 주는 변압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 그리고 또 전기자동차 충전기 쪽에 관제까지 같이 하는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여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제품을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같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병행하시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린 되게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을 때에 저희의 제품을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고객분들한테도 좀 자신 있게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 어떤 전공하셨고 어떻게 창업하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학부 석사를 나왔습니다. 학부 때는 통계학 전공을 했고요. 이제 석사 때 산업공학 쪽이었는데 이제 산학 프로젝트로 미국에 있는 스마트 그리드 회사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전력 같이 이런 배전 전력선의 소프트웨어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력 쪽에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이 전기, 전력, 이 인프라 사업인데 여기에 스케일에 제가 굉장히 압도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의식주와 같이 굉장히 큰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전기인데 맞습니다. 그 스케일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다.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부분은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뭐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인공지능 솔루션 같은 부분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할 시대도 그랬고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왠지 미국이면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 것 같고 뭐랄까요 많이 이렇게 좀 그런 인공지능으로 도입해서 뭔가 이렇게 최적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예 없었나 보네요. 결국 스마트 그리드라는 단어도 저희끼리는 농담식으로 IT와 OT의 잘못된 만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OT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결국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가 이제 조금 더 중요했었죠. 이 전력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본다는 관점보다는 정전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민들 또는 공장들의 불편함만 없으면 돼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전기를 생산해서 네. 가장 손실이 없이 이제 보낼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 이게 효율적인 거를 떠나서 그냥 예. 끊기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인프라를 깔아놓는 것이 그렇죠. 일단 우선이었다. 예, 인프라 사업이죠.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한 분야가 사실 이 통신 분야가 생각보다 네, 네. 그 접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그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네. 이 전력 인프라 네네. 굉장히 넓은 분야의 각종 네네. 기계 데이터에 정보를 갖고 와야 되고 그 통신 비용도 비쌀 뿐더러 이런 장비 구축하는 게 또 하나의 요소들이었죠. 사실 이게 뒤에서 좀 여쭤보고 싶긴 했는데 말씀 나온 김에 그냥 바로 여쭤보면 네. 미국에서 회사를 네. 만드시게 된 것도 좀 예.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좀 그리고 회사를 다니셨으니까 네, 네. 자연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보면 회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또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 한국 와서 하고 싶기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미국에서 창업하게 된 이유라든지 좀 그 장단점 혹시 뭐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예, 뭐 사실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네. 뭐 전기 자동차 충전 분야, 네. 전력 제어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이렇게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국도 네네.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네네. 저희가 시작할 당시에는 네. 저를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 창업 멤버분들이 외국 분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었고 네네. 이제 미국에서 조금 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려고 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실제 첫 5년 정도는 미국에서 있었고 최근 3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네네. 사실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6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2020년 1월부터 6월 상반기 동안 미국에서는 모든 뭐 네네. 어떻게 보면 비행기도 뜨지 않았고 모든 비즈니스 활동들이 거의 그렇죠, 이렇게 멈췄죠. 멈춰버렸던 네. 부분인데 한국은 사실 마스크를 쓰고 여전히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네네.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 타이밍 때 딱 뉴딜, 그린 뉴딜, 아리백, 탄소 중립,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ESG, 예. 친환경 이런 예. 쪽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네. 저희 에너지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생소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자연스럽게 펀드들도 그렇게 많이 생기고 저희가 조금 더 저희 차별화된 기술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참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하기 예. 위해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오셨었는데 이게 또 다른 예. 기회를 이제 만들어줬던 네. 그런 계기가 된 거군요. 네네. 사실 또 한국에 와서 저희가 하나 또 차이점이 생긴 부분이 네네. 이전에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 부분의 솔루션만 있었다면 저희가 네, 이제는 네. 하드웨어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변압기에 네네. 부착하는 스마트 제어기의 하드웨어도 만들고 있고 네네. 또 전기차 분야에서도 그 충전기 네네. 중에서도 급속 충전기를 네네. 저희가 직접 제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한국이 인프라나 환경이 훨씬 더 저희가 시작하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이 인프라가 좋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네. 보면은 보시는 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선은 저희가 직접 모셔올 수 있는 네네. 개발자분들의 네. 여건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전에는 그 실리콘밸리 네네. 베이에리아 쪽에 저희가 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쪽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었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분야의 도메인 널레지 네네. 이 네. 전문적인 전력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많은 분들이 필요했었고 네. 더불어서 네.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네. 통신, 펌웨어, 전력 변환의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테슬라 같이 아니요, 맞죠. 큰 회사들은 네. 아니지만 그걸 네네. 다 아울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인력 풀들이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네. 한국에서는 이런 그 에너지 분야의 R&D를 굉장히 중요시 네네. 여기고 그렇죠. 집중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 본사도 한국으로 변경하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이제 예. 관심을 스타트업 분야에서 이제 가지시는 게 이제 한국에서 사업하시다가 나 이제 잘 돼서 해외 진출을 하거나 네. 아니면 아예 본사를 미국으로 이제 옮기겠다라고 네. 해서 플립을 하시는데 네. 역플립을 하신 케이스는 정말 드물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역플립 하시는 때 뭐 혹시나 뭐 특이하거나 뭐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전에 미국에 본사가 있었고 네. 이제 2021년에 한국으로 플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특별히 어려웠다라는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저희 변호사님들, 네네네. 회계사님들의 좀 네. 조언을 많이 받아서 세금 이슈 그렇죠. 같은 부분들.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역플립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결국 저희의 근간은 한국에 있다. 예,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엔지니어링 인력풀과 네네. 제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단순히 한국에만 계속 있는 것보다 다시 해외로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 회사들보다는 유럽 회사들이 역시 네. 거의 막 국가 네. 차원에서 그런 네. 제도를 만들고 네. 국가만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막 규제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발전을 네,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이미 저희가 벤치마킹 사례들이 네네. 꼭 미국에 본사가 있지 않아도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네네.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다시 네네. 글로벌 아니 네, 그러셔야죠 목표입니다. 당연히. 예.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제가 이 채널에서 첫 영상 때 이제 네. 현실적 낙관주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때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우리 크로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하고 싶은 뜻이나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아직도 분명하고 그쪽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도 맞는데 지금 당장 현실을 이렇게 또 이 기술을 응용해서 바로 이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도 기회가 있어서 예. 어쨌든 그 급속 충전 영역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이 있고 예. 급속 충전 부분에서 좀 우리 어떻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예. 수 있을까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저희 회사에 대한 좀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좀 네네네. 드려야 될 것 좋죠, 같습니다. 좋죠.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도 스타트업입니다. 네네.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는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보다는 이렇게 우리 벤처 투자자분들의 투자 유치 네. 결국에는 자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이 되었든 뭐 중견기업, 대기업이 되었든 결국에는 사업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뭐 지속 경영을 하는 네네. 관점에서 그랬을 때 이제 회사의 대표분들은 타임 투 마켓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타임 투 마켓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인프라 사업 네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가 처음에 창업할 당시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예, 저희는 네.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력,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와 데이터를 잘 결합을 하고 여기에 네. 조금 더 인공지능 그리고 최적화 이렇게 전체적인 제어를 네. 세부적으로 하는 모습이 참 이렇게 보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 당시엔 타임 투 마켓에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좀 에너지 AI라는 두 키워드가 예예예. 굉장히 상충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만 봤을 때는 네네. 뭐 B2G 좀 예, 뭐 거버먼트 비즈니스 그렇죠. 인프라 쪽 네. 말 그대로 장기적인 투자와 네네. 대기업들이 하는 분야가 아니냐.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분들 기업들도 자세히 보면 전부 에너지 사업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AI는 너무 양념 같은 아직 무슨 AI야. AI라고 하면 정말 뭐 이런 좀 제너럴 AI 네. 아니면은 좀 다른 쪽의 AI 분야에 가도 또 에너지 인프라 쪽의 스타트업은 사실 되게 마이너겠네요. 네,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참 네네. 저희는 좀 어렵지만 깊게 팠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케일업하게 이렇게 크는 회사보다는 레퍼런스를 뭐 하나씩 차근차근 네. 밟아 올라가는 좀 분야의 회사였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소프트웨어와 또는 이런 AI 뭐 알고리즘 부분을 아무리 좀 잘 하더라도 하드웨어와 접목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하드웨어를 갖고 와서 저희가 제어를 하게 되고
디펜던시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려면은 이런 뭐 PLC 모뎀부터 네네. 제어 보드를 저희가 직접 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통신 쪽도 굉장히 맞습니다. 뭔가 열악한 네. 상태였고 통신이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각자 다른 기계들의 데이터들을 네네. 읽어올 때는 전부 또 거기에 맞는 또 통신 프로토콜을 연결을 해야 되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많이 잡았던 네, 부분이었는데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조금 더 보폭을 넓게 시작하게 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력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상위단에 저희는 이 전력 개통을 다 움직입니다. 네네. 근데 유일하게 개통에 붙어 있지 않은 네. 전력 소비원이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기를 사용을 하는 곳을 보면은 크게 우리 주택, 네. 이런 상업용 건물 그리고 산업용 공장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기계들의 에너지 효율화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기계들이 늘어나면서 뭐 네네.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네네. 집집마다 뭐 안마 의자, 와인 냉장고, 그렇죠. 김치 냉장고, 전기로 인해서 전기 사용량이 이미 많이 늘어나고 네, 있고 네. 그 에어컨만 와중에 해도 그냥 막, 내연기관 차에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 그 중에서는 네네. 전기 자동차 쪽으로 네네. 정책적으로 바뀌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충전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 전력 공급이라는 관점에서는 네네. 기존에 있던 원자력,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어나고 있는데 네. 재생에너지가 비쌉니다. 그렇죠. 발전 단가도 비싸고 ESS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네. 또 일정하게 이렇게 공급이 될 수는 없고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재생에너지 네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한 400원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내는 곳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전기요금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뭐 한전 사장이 바뀌고 막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정전이 25,000회가 납니다. 아, 그래요? 크고 작은 정전들이. 그리고 2년 전에는 실제 대정전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오레곤주에서 전기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오레곤주가 또 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기차 충전 수요가 늘어난다. 그랬을 때는 저희도 급속 충전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당장 분전반부터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충전기 신규 설치 지역에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충전기 시장에 이제 이런 제어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게이트 방법이 결국은 우리 제품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급속 충전기 쪽도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의 생각하는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충전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타임 투 마켓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성과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전력 분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 회사에서는 충전기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원래 약간 조금 생각했던 게 우리가 가야 될 미래가 있고 이 전기차 급속 충전은 저는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내가 뭐 반드시 해야 될 영역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 가장 급속하게 키우기 좋은 영역이기도 해서 들어갔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외로 또 자연스러운데요. 그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또 전력 제어를 위해서 그동안 개발을 하셨던 뭐 이렇게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뭐 쌓으셨던 이렇게 기술이나 사업이 고도화된 거를 가장 어떻게 보면 먼저 적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시장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속차 충전 시장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전반부터 바꿨다.